인도의 디지털 헬스 시장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거나 이 분야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쑥쑥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의료 기술 분야에 몸담고 계시다면, 네,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가 드디어 규제의 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이제는 준비된 기업만이 이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과거 상황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의 디지털 헬스 분야는 규제 공백 상태,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다라고 법으로 정해놓긴 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줄 건지, 어떤 안전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세부 지침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건 다시 말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도 이게 시장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알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위험도를 어떻게 나눌 건지, 라이센스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심지어 출시하고 나서 업데이트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러니 개발자들은 그야말로 안개 속을 걷는 심정이었겠죠. 이런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드디어 인도의 규제 당국 CDSCO, 우리로 치면 식약처 같은 곳이죠. 여기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이던스 초안을 발표한 겁니다. 2017년에 큰 틀이 잡힌 이후로 무려 5년 만이죠. 마침내 2022년 10월에 구체적인 가이던스 초안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년간의 불확실성이라는 긴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규정의 가장 기본은 소프트웨어를 딱 두 종류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시무드. MRI 장비를 돌리는 프로그램처럼 하드웨어 기계 안에 쏙 들어가서 때려 뗄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세무드. 스마트폰 앱으로 혈당을 분석해주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의료기기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모든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소프트웨어를 두 종류로 나눈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설마 모든 소프트웨어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진 않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위험 기반 분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4입니다. 모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 네 가지 위험 등급 중 하나로 반드시 분류됩니다. 등급은 A, B, C, D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낮은 A등급은 디지털 체온계 앱처럼 혹시 오작동해도 사용자에게 큰 해가 없는 소프트웨어들이고요. 반대로 가장 높은 D등급은 어떨까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심박 조율기 제어 소프트웨어처럼 작은 오류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험도를 명확하게 나누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고 또 어느 수준의 규제를 따라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인도가 이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 그러니까 IMDRF나 유럽의 아주 까다로운 기준인 EU MDR과 거의 똑같이 맞췄다는 거죠. 이게 기업들한테는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인도 시장을 목표로 제대로 된 제품 하나만 만들면 나중에 유럽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기업들은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핵심만 딱 뽑아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교재 준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품질 관리 시스템 QMS를 갖추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의 족보나 이력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부터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하고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QMS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요. 둘째, 내 제품의 위험 등급에 맞는 라이선스를 신청해야겠죠. 셋째, 출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혹시 모를 문제는 없는지 계속 지켜보는 시판 후 감시 체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 특히 스스로 학습하는 AI 소프트웨어라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신청 절차도 아주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A, B등급은 각 주의 기관에서 심사하고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C, D등급처럼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중앙 정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특히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이 부분을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AI는 계속 스스로 배우면서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변경 프로토콜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AI 성장일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떻게 또 왜 변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검증해서 기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이 과연 인도의 의료기술 산업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걸 넘어서 혁신과 환자 안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시도거든요. 만약 이 새로운 규칙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정말 엄청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기업들은 불확실성 없이 마음껏 혁신에 투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는 인도가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거고요. 결국 더 안전하고 뛰어난 기술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은 더 큰 혜택을 보고 인도는 세계적인 의료기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규제의 안개가 걷히고 명확성이란 날개를 단 인도가 과연 전 세계를 호령하는 다음 의료기술 초강대국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